최근 사회 각층에서 열정과 뛰어난 능력으로 새 바람을 일으키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자는 체력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해서 위험에 맞서는 능력이 떨어진다. 사실 그동안 이런 고정관념 참 많았는데 이제 이런 고정관념들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체력은 물론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여성 최초의 자리에 오른 여성들. 네.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녀들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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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구입니다. 아우 저를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소개시켜줘서 연약한 저를 네? 아니에요? 인생은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한 길을 찾는다면은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터를 마련해 두고서 확신과 끈기로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 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박사님?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이렇게 했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부장적 제도라고 하는 비구조화된 이제 형태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신데렐라 이제 콤플렉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또 조직 내에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을 좀 많이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의식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같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점검의 시간. 그녀가 돌아왔다.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금녀의 직업에 도전한 여성들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편견을 깼어요. 그녀가. 금녀의 구역에 당당히 입성한 그녀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만나는 그녀가 왔다. 과연 어떤 여성이 오셨을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조 박사님과 함께 금녀의 직업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또 솔루션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어떤 네. 어떤 분이 나오실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왠지 셀 것 같아. 금녀의 구역을 깼다 그러니까. 뭔가 멋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네. 됩니다. 계속 네. 함께 해주시고요. 참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요.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남자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돼. 혹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랬던 직업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좀 무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요. 요즘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인데 남성분들. 좋아요. 병원 일부러 가시는 거 아니죠? 뭐 아니면은요.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요리사들 다 아유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멋진 남성들이 음식 잘해요. 뭐 그런 분야에 보통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야에 이미 뭐 많은 남성들이 진출을 해 있고요. 또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경찰 중에 굉장히 여성 경찰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군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국민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여자 축구 선수들 맞아요. 예, 좋아요. 굉장히 뭐 남자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야에도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많은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꿈을 이루어가는데 더 이상 성별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약간의 편견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네, 과연 그 극복 방법은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그녀의 연구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예전에요. 네. 기차 타려고 기차 가면 안내 방송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주로 여성들이 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혹시? 그럼요. 네. 요즘은요, 저 얼마 전에 기차를 탔거든요. 그 안내 방송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근데? 좋았어요. 뭐 아니면은요, 네. 그 예전에는 또 여성들이 그런 안내 방송을 하거나 안내해주는 이런 역할만 했다면 요즘은 네. 기관실에서 또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멋있어. 그쵸. 네. 뭐 트럭과 중장비 다루는 여성들 뭐 요즘은 꽤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벤처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 요즘 뭐 그냥 정말 흔한 모습이 돼버렸어요. 자,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금녀의 직업에 진출한 여성들, 오늘 여성 1호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리천정을 깬 대표적인 여성 1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성이 바로 네. 1952년도 최초로 여성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태영 씨라고 해요. 네. 박사님, 네. 이 여성이 어떤 분인가요? 52년도면 사실 네. 이때 여성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어려웠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약간 고인이 되셨지만 네. 실제로 이제 작년이죠. 2015년도 10월 달에 이제 구글 페이지 메인에 장식이 됐던 네네. 정도로 이제 인기 있었던 분이신데요. 네. 실제로 이태영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여성, 네. 이제 여성 변호사로서 이제 사회운동가로도 활동을 했던 네. 분이시고요. 네네. 32년도에 이제 이화여전이라고 하는 이제 가사과에 입학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하시면서 네. 서울법대로 이제 가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52년도에 제2의 고등고시에 있는 사법과에 이제 합격을 하신 거죠.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때는 정말 이 시대에 완전히 또 동떨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군중시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던 세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반대를 했을 때 나와 있는 이제 기사 형태로는 여자 판사는 아직 시기상조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이제 판사의 길은 걷지는 못하시고요. 네네. 아까 말했던 변호사와 이제 사회운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네네. 이제 하셨고 98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은 또 하신 그렇죠. 분이네요. 네네. 자, 두 번째 최초의 여성이요. 멋있어요. 또 뭐예요? 1955년에요. 네.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 박남욱 선생님. 멋있어. 이 영화 감독도 이것도. 이 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지금도 영화 감독 여자분들이 계시면 그것도 멋있어 보이는데 맞아요. 뭐 1955년도? 박사님. 굉장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지금도 어찌 보면 유명한 영화 감독 이름 하면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많은 스택과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이제 근데 요즘 독립 영화 같은 경우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네. 이분영 씨도 이제 이화여전 이제 가정과에 입학을 하고 공부 외에도 문학하고 미술하고 이런 영화 쪽에 관심이 좀 꽤 많으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우연한 이제 기회에 영화를 한번 이제 만드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네네. 일을 하다가 이제 영화를 직접 이제 만드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미망인이라고 하는 1950년대에 네. 그 영화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당시에는 이제 보니까 제가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가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전쟁 때다 보니까 전쟁 과부라는 이제 과부의 사연을 네. 영화 소재로 좀 파격적인 거였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인 이제 무리가 일어났던 지금으로 보면 뭐 흔한 이야기가 네네. 되고 주제로서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통과 새로운 부분을 이제 가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갔던 거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최초라는 말을 이분도 최초라는 것을 알고 했을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게 되는 거죠. 네. 자기가 좋아하고 이분도 어쨌든 자기 좋아하는 거를 학교를 자퇴를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학생들 보고 내 꿈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를 하지만 학교 그만두고 그거 해. 아유, 안 하죠. 힘들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네. 어찌 보면 최초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또 세 번째를 알아볼까요? 1976년도 최초의 여성 앵커 박찬숙님. 이분은요. 저는 알아요. 네. 저는 사실 최근에 뭐 방송을 했던 그 방송사에 지금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연세가 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목소리도 여전하시던가요? 더 멋있어지셨어요. 어머, 어떡해. 그리고 일단 정말 뭐라고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고 보는 그런 신뢰가 분이에요. 더 많이 쌓였겠죠. 네네. 예. 네, 박사님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아까 뭐 워낙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지만 이제 지금 20대 국회 전에 네. 비례대표에서 이제 17대 국회의원으로도 모셨고 이제 여성으로서 최초로 뉴스 네. 앵커 1호라는 이제 호칭을 네. 가지게 되면서 이제 KBS 이제 아나운서 1기 공채 아나운서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거진을 쭉 보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사직 공고도 이제 맞아요. 받게 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을 듣고 네.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신군부 세대가 들어오면서부터 흔히 말로는 이제 알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는 해직을 이제 네네. 공고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한 50년 동안 방송 앵커로서의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알고 있는 뭐 심야 토론이나 저도 이제 주로 이제 네. 그때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경기도 이제 아침 프로그램도 또 같이 하고 네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앵커에서의 제초 이런 부분도 또 그렇고 예전에 우리 KBS 뉴스 나오면 남성분들만 있다가 여성분이 나왔을 때 네. 그분에 대해서 우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죠. 네. 네.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소개해 주세요. 재현 씨. 이분도요. 정말 다들 어쩜 이렇게 멋지죠? 여성 헬리콥터 조종사 김복선 선생님. 네. 아무래도 여성이 헬리콥터를 조종한다는 게 이것도 지금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다 이렇게 딱 쓰고 뚜뚜뚜뚜뚜뚜 그러면서. 네. 박사님, 이분은 네, 어떤 이제 분이죠? 김복선 씨라고 이제 나오는 게 네네. 1981년도에 이제 항공학교 이제 12기로 이제 졸업을 하셨고요. 네. 일반 이제 강원도 쪽에서 농사 짓고 평범한 이제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이제 지나셨다가 영문과를 이제 졸업하시고 영어 네. 강사를 이제 하시고 통역도 네. 하시다 보니까 너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것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해서 군에 입대를 하시게 되고 그런 동기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그 당시만 해더라도 여성분이 그 헬기 조종한다는 것은 군대 특히 조직 네, 사회에서의 근대는 그렇죠. 더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보니까 동기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대요. 많이 도와줘서 그걸 극복을 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이제 다 극복했는데 실제로는 그 조직 문화에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시고 결국은 이제 꽤 한 8년 동안 수정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다섯 번째. 네.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네. 1989년도에 최초의 여성 지휘자 김경희 님입니다. 네. 이 지휘가요, 사실. 네. 우리는 여성들이 음악을 많이 하니까 많지 않을까 하는데 남성 지휘자들이 굉장히 더 많더라고요. 그것도 힘이 필요한 것 같아. 계속 일해봐.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 중창 그 관련해서 네. 연습을 하는데 노래를 하셨다고요?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저 이제 가사가 했대요. 있어가지고 했는데 노래하셨다고요? 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지휘자의 역할을 이제 제가 지휘를 하셨다고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저거를 왜 보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분이 왜 이거를 지휘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험을 직접 이제 해보다 보니 그 이유를 네. 알게 됐고요. 네. 요 지금 굉장히 이제 여성 최초의 지휘자분은 딱 했던 말이 굉장히 제가 중요한 문구를 한 갖고 갔는데 네. 꿈이 있으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고 봐야 된다라는 이제 말을 하셨더라고요. 멋있어요. 일단 저지르고 본다. 일단 무조건 하고 해야지 해야 된다, 뭐 하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하고 된다, 뭐 우리가 하고 봐야 된다, 뛰어들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중학교 때부터 그 꿈을 이제 꾸면서 실현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50년대. 도전하는 여자들이죠. 네. 네, 정말 멋있어. 지금도 우리가 힘들다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당당하게 그런 편견을 이겨내고 최초의 수식어가 붙은 여성들 살펴봤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단지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를 몰랐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개척자 여성들이 우리에게 열어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답하는 길은 바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열어나가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남성 중심 직업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아주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 그녀들의 고민을 살펴보고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녀의 연구소 오늘의 고민 무엇인지 그녀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볼게요. 금요일 직업에 도전하는 시청자의 고민. 23살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비 기능사가 되겠다고 하면 친구들은 만류합니다. 부모님 역시 여자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여성이 남성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똑같이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직업에 대해 편견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합니다. 전 꿈을 포기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을 구해야 할까요? 네, 23살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멋있는데요, 근데 저는? 자동차 밑에서 이렇게 딱 뛰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이렇게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박사님 일단 현재 상황 네. 분석을 좀 해볼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분노라든지 아까 뭐 분노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노 폭발을 저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솔직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위세라든지 권력과 주위의 시선에 이제 자기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네, 되느냐 네.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거를 주위의 시선, 친구의 시선,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성으로서 어떻게 저걸 할 수가? 네. 라는 이제 기름을 묻혀가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주위의 의식에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취득하고 진출하는 게 이제 좋다 생각을 네. 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가 쭉 올라가죠. 버튼 누르면 이제 기계가 올라가는데 이전에는 실제로 그거를 이제 프레스로 눌려가지고 네, 네. 그걸 올리고 했을 때 아까 그렇지. 말한 것처럼 과연 그게 가능한 거냐. 네. 그리고 차 바퀴를 바꿀 때 아시겠지만 네. 예전에는 지금은 빵꾸 같은 거로 두두두둑 하지만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거를 니프로 탁 맞아요.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랬죠. 타이어 빼내는 것도 일이고 예. 이게 가능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리의 벽이라는 게 머리에는 돌아가고 마음은 있지만 육체적인 데서 이제 네네. 못 따랐던 거죠. 그랬죠. 근데 이제 요즘은 정비 기능사 취득하시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걸 하시면서 기계적인 이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2, 4년째에 관련된 이제 자동차학과 관련도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꼭 기능사라고 해서 꼭 기능 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기능을 플러스 시켜서 또 다른 가지를 쳐도 네네. 되잖아요. 이러한 쪽으로 한번 다양하게 시각으로 이제 직업을 바라보는 접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비 기능사의 여성들 있죠. 현재. 네. 예. 여성 비율이 언제요? 어때요? 큐넷에 이제 제가 통계를 한번 쭉 봤죠. 네. 네. 어쨌든 우리 주위에서도 이제 많이 보지는 못하는 거지만 네. 2015년도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합격 비율을 이제 통계를 봤는데요. 보면 남자의 한 2% 정도 수준, 이게 한 40명 중에 1명인데요. 이제 남성 같은 경우가 이제 응시자가 한 2만 1,000명 정도 된다면 여성분들은 한 572명 정도. 그래도 500명 이상의 그렇네요. 응시를 계속 하고 있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그 수요가 네. 실제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약 한 5%씩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육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 어쨌든 첨단 시설로 인해서 센서가 오히려 더 여성분들한테는 꼼꼼함을 더 네.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뭐 임금 차이나 이런 것도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임금 차이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맞아요. 하나잖아요. 왜냐면 이 방송에서 이제 금액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못 봤는데 왜 거기서는 봤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개인이냐 또 개인에서 사업주가 어떻게 만약 다르겠지만 한 8년에서 10년 차 정도 되는 분의 급여가 한 200에서 한 250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네네. 이제 초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이라든지 이 부분을 네. 좀 미달하는 처음에 어쨌든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 50에서 80, 많게는 한 100 정도인데 100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정비소마다 우리가 알지만 1급 정비소, 2급, 3급 네, 정비소가 네, 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리어가 쌓였을 때 어느 급수에 있는 정비소로 가냐에 따라서도 네. 임금 차이는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네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추가로 우리가 보면 해외 취업도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차 있는 건 그러네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차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폴리텍ник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 자동차 기능사 과정을 취득하고 해외 취업했을 때는 뭐 어쨌든 한 5천에서 7천까지도 와.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고수익을 내면서 또 네. 일을 할 수도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성 중심의 직업을 원하는 그녀를 위해서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제가 한 달 전이죠. 네. 똑같은 인상을 제가 이제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차 뒤에 바퀴가 네. 이 나사가 두 개 바퀴가 구멍이 난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거 제가 박았어요.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한쪽만 바꾸기 그래서 두 개를 다 바꿨는데 네. 그때 저희 쪽 동네에 여성분이 계셨는데 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솔직히 이거를 제대로 들을까? 네. 아까 막 굉장히 무거운데. 오늘 망치로 이렇게 퉁퉁 쳐서 이걸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와. 이제 아까 말처럼 체격이 좀 있으시는 형태죠. 완전히 빼빼 이제 진행자님처럼 이렇게 하면 저 타이어 잘 갈아요. 그래요? 내 것 좀 갈아줄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솔루션을 보게 되면 일단은 육체적 노동에 대한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관심사와 실제로 그 일을 했을 때의 육체적인 거와 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직업이냐를 실제로 체험을 해보시되 그에 대한 강도를 몸소 느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첨단 시설로 가가지고 뭐 우리가 검증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성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부분 이런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남성의 두 번째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성의 조직 문화를 빨리 승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렇죠. 학교에서 이렇게 남자들 봤던 거랑 네. 그 세계에서 어찌 보면 거칠고 좀 험악한 이런 분위기들도 있잖아요. 가족적인 네. 분위기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왔던 사람들이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들의 문화를 좀 더 빨리 깨우치는 체험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세 번째, 그분 또 실제로 있지만 팔에 이제 토시를 하고 정비복을 입고 일을 하시면 실제로 이러한 이제 기름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먼지를 묻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위의 시선들을 빨리 잊어버리고 자기 일이 좋아서 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저는 솔루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신 분이라면은 뭐 남의 주위 맞아요. 시선은 뭐 신경도 안 쓸 그럼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예 분노를 폭발해서 도전하시는 게 이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네. 조 박사님과 함께 고민에 대한 솔루션까지 알아봤는데 이 상황을요. 네. 실제로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고민 댓글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은 천사 1074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 여전히 정치, 이공계 등 소위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길을 펴지 못합니다. 편견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더더욱 자동차 정비 기능은 비추해요. 첫 이렇게 했었어요. 번째로는 조금 부정적인 댓글이었고요. 자, 두 번째 거 소개해 주세요. 01 허스토리님이 남겨주셨네요. 네. 불평등이 100% 여자 잘못은 아니지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것도 조금 네, 부정적인 그러네요. 댓글이었네요. 자, 세 번째 댓글입니다. 김나는 나. 아니 왜 여자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남녀 직업이 어딨어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응원의 댓글도 나왔네요. 네. 근데 사실 앞에 두 댓글 달아주신 두 분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응원하는 댓글도 있는데 그 뭐죠? 영화 트랜스포머인가요? 그 메간 폭스가 네. 굉장히 섹시하게 입고 자동차만 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물론 뭐 그거는 저 영화긴 목공 하지만.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이렇게 입는 바지 있죠. 그 일명 저희가 그냥 얘기할게요. 뽀빠이 바지라고 하는 네. 거 딱 입고 옆에 속에다 티 하나도 안 입고 그것만 딱 입고 하려고요. 그거, 섹시하죠? 네. 그 조금 일하실 때 힘드실 것 민망하세요? 같아요. 네, 박사님 우리 댓글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저도 이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연소 네.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연소 16세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이제 탄생했다라고 네. 하는 기사도 이제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16살이지만 실제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이 남녀 구분은 솔직히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지금은 이거는 근녀의 벽의 아주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처럼 체력적인 부분, 남성의 문화 이런 부분들만 좀 더 이해된다면 하고 저는 여기서 댓글을 하나 단다면 이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성만의 전용 정비소로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성이 여성의 정비소로서 했을 때 맞아요. 경차들이 또 많잖아요. 또 외제차도 많고 여성분들이 그럼 남성분들이 이렇게 막 했을 때 갑자기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럼 잘 그렇게 모르니까. 하세요. 뭐 또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하지만 여성분이 오히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여성끼리의 괜찮네요. 이야기 좀 어떨까? 네. 일 배우고 아예 여성만을 위한 전용 네. 부분으로서 최초 여성 정비 기능사 딱 그 정비소를 하나 차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남성 중심 직업에서의 여성들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좀 노력을 필요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떤 노력을 할까요? 실제로 노력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에 했던 가사, 일, 또 여성들이 해왔던 일, 그게 너무 국한돼 있다라는 거죠, 저는. 네네. 이러한 어떤 의식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그릇을 보고 똑같게 그 안에 모든 게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냥 누가 내 취지로 옮기는 것처럼 네네. 자기가 그 생활을 패턴을 다 소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상 네.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조 박사님과 함께 금녀의 직업에 도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남성 중심의 그 직종, 직업에 당당히 자신만의 직업을 찾은 여성분을 모시고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그녀가 왔다 준비했어요. 네. 앞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그녀 제대로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나오실 분은요, 57세의 중년 여성이에요. 근데 네. 저 너무 멋있어요. 아까 분장실에서 뵀어요. 네. 그녀의 직업은 리무진 버스 기사십니다. 제가 마을버스나 우리가 네. 지금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 시내버스 네, 같은 네. 데선 간혹 뵀어요. 맞아요. 예. 근데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은 저 부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까지 더 듣잖아요. 아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수업계는 특히나 남성들이 고유하는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직업을 갖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빨리 모셔와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할 그녀는 과연 누구일지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행복을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네. 리무진 버스 기사님입니다. 조덕임 기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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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는 여성은 멋있다 그러더니 진짜 이 아우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아우라가 있으십니다. 아니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나이는 57세고요. 네. 조덕님 기사이고요. 지금 길번 여행사에서 운전하는 여기사로 돼 있습니다. 리무진 버스 네, 운전하고 리무진 버스 계시네요. 운전하고 리무진 있습니다. 버스. 네. 저 10년 정도 이렇게 마을버스, 뭐 시내버스 운전 경험이 있으신 후에 네.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관광버스를 하게 되면 마을버스를 운전을 먼저 하고 또 경력이 약간 또 있으면 또 시내버스를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시내버스를 또 조금 해야 또 거기서 경력이 또 있어야 또 이제 관광버스를 운전하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리무진 네. 버스부터 할 수 있는 게 네. 아니라 경력이 쭉 쌓여야 네, 되는 네, 거군요. 그러면 혹시 이 버스 운행하시기 전에요? 뭐 다른 직업도 있으셨나요? 네, 다른 직업은 이제 조그맣게 식당을 좀 했었어요. 근데 좀 다른 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안에서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승용차 가지고 밖에 나가 좀 네. 이런 일 보다가
뭐 프랜카드 걸려 있는 거 보고 또 한 모 회사에서 마을버스 기사를 뭐 채용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면허증을 대형 면허증을 한번 따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이제 시작하게 됐죠. 원래 이렇게 성격이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 그런가 봐. 손님들 반응이 어때요? 손님들 반응은 처음에는 여자 기사라 해서 조금 안 좋았다 생각했다가도 또 다시 보고 감히 당신이 누구냐 뭐 가이드냐 응? 이해해서 뭐 누구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기사입니다. 딱 그러면 손님들 반응이 그때부터 이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니 혹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여자 기사님이 계신가요? 저희 회사는 저 혼자입니다. 네. 뭐 혹시 그럼 좀 보셨어요? 이렇게 뭐 사실 주변에. 마을버스는 저는 못 봤다니까요. 내가 아까 봤는데. 말도 못했잖아. 못 그러니까 봤다고. 아니 저도 뭐 시내버스나 아니면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꽤 봤는데 네. 리무진 버스는 사실 못 뵀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는 없고요. 대구에서 한 분 있다고는 봤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사실 이제 네. 여성분 혼자니까 네. 좀 어려우신 점이나 차별되고 이런 건 없으세요? 글쎄요, 제가 차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더 손님들이 반응이 더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야, 저 여자가 버스 운전하면 되게 클 줄 알았더니 참 체구도 작은데 네. 이런 운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하고 열심히 안전운전 잘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멘트를 하죠. 네. 그러면 남성 중심 직업에 진출했을 때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있죠. 네. 지금 이제 기사님 옆에 계시지만 네. 꼭 기사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보면 일단 첫 번째 남성 주종업 이제 직업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이제 정보에 대한 미공유. 쉽게 말하면 정보를 알려주지를 않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 연쇄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따돌림, 소외감. 이제 이러한 형태도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불신과 불안감. 그러니까 과연 맡겼을 때 해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의 그 모습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과 아니면 이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그 소수의 이제 특정 인력이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과 이제 그에 대한 인사평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이익이 많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 기사와 여성 기사가 사실 코스도 똑같고 하는 일이 똑같은데 혹시 임금도 똑같은지도 궁금해요. 저는 지금 10년 넘게 했는데도요. 남자하고 임금이 제가 좀 적다고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제가 더는 많이 받았어요. 네, 적게는 줬어요? 네, 저는 더는 받았지 네. 적게 아직은 안 받았어요. 그거 좋은 네. 정말 아니 우리가 항상 네. 얘기하면서 같은 일을 해도 아직까지는 여성 임금이 더 낮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 말로 사이다라고 하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말인데요. 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직종들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특정하게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뭐 모든 형태의 거의 한 70%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의 얼만큼 이제 직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냐에 따라서 틀리지는데요. 일단은 뭐 OECD 주요국의 남녀 임금 격차를 보더라도 일단 제일 높은 게 우리 한국이잖아요. 네. 한 37.4%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한 26.5%, 그 다음에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체코, 호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긴 가는데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산업. 전산 쪽에 관련해 가지고 임금 격차가 이제 나타나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농업인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산업에서도 육체적인 노동에서는 네, 어찌 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더 강도가 낮은 분야로 하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쨌든 노동의 차이 때문에 임금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그다음에 전기가스 분야 이런 부분에서도 어찌 보면 고위급이라든지 관리급은 남성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측정하고 체킹하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부님들이나 여성분들이 맞아요. 활동을 많이 하시죠.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사님은요, 운행을 하시면서 어떤 때 보람을 느끼세요? 아, 제가 이제 리무진 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그 한참 뭐 배영준 한류스타 뭐 네네. 그걸 했을 때 일본 관광객들 많이 모시고 제가 한 2년 동안은 엄청 많이 뭐 남이섬, 네. 네, 저 춘천 그런 데 엄청 많이 다녔고요. 네. 정말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성 운전자 뭐 네네. 처음으로 뵀다. 한국은 이런 사람도 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이드보다 저를 또 좋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뭐 또 필리핀 대사관 뭐 그런 분들도 앞에 사이카 모시고 뭐 캄보이하고 제가 뒤에서 호송차로 내가 그렇게도 다니고 저 멋진 사람들이 많이 저를 이제 멋지게 봐주시니까 고맙죠. 네. 어떻게 보면 큰 차예요. 큰 차에 지금 저런 체구를 가지신 리무진 기사님이 그걸 막 몰다면 좀 약간 그걸 거칠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많이 힘들어했죠. 네. 이제 엄마 이거 안 하면 안 돼. 네. 우리 친정 엄마가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친정 엄마는 자기가 좀 꿈을 좀 이상하게 끼면 나한테 벌써 전화가 오셔요. 네, 우리 딸 별일 없냐? 너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엄마가 죽기 전에 너 이거 그만해라. 우리 엄마도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도 오래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줘요. 지금 혹시 좀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들 때는 이제 여자라 해서 조금 뭐 이제 차별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좀 운전하는 거 좀 가격하게도 하지만 전혀 상상해도 굉장히 네. 모범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손님에 따라서 제가 좀 손님이 좀 바쁘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도 조금 장난기 있게 운전도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이 버스 운전을 했을 때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제가 너무나 이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집에 자주 못 가고 숙박 같은 거 할 때 숙박하고 그럴 때는 많이 힘들거든요. 네.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방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도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남자하고 그런 게 좀 틀려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승객들이 좀 여성 운행을 하시는 기사님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법규도 잘 지키고 이러지 않을까, 뭐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셨나요? 좀 더 믿는다든가. 너무 믿는 것도 잘못이죠. 근데 이제 날 믿지 마라. 예, 자기네는 바쁘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바쁘면 저도 좀 스피드를 내고 그러기는 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해야지. 아, 여자라 참 느리간다. 참 진짜 여자 운전사에 참 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도 좀 운전하면서 좀 스피드도 내고 좀 그런 적도 많이 있고 그래요. 네. 박사님, 이렇게 남성들이 많이 가 있는 직업이지만 여성이 도전했을 때도 좋은 효과들을 내는 직업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분야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ICT 분야, 네. 그 IT와 이제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들 위주로 네. 좀 많이 가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사 부분은 많은데 네. 구체적으로 막 저녁에 분위기 띄우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보통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유머라든지 이런 재치가 좀 네.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도 많이 가고요. 또 생각보다 요즘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과 건축 쪽에 예전에는 그 거의 남성분들의 맞아요. 뭐 주종적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CAD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3D 프린팅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성 이제 기사분도 계시지만 아까 우리 최초 이야기했던 이제 여자 조종사, 네. 그다음에 항해사, 그다음에 여성 해경
우리가 아까 말했던 네. 경찰, 네. 해양 경찰. 이 일반 그냥 경찰은 좀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경은 뭐냐면 이 큰 배에서 요거를 이제 지휘를 하고 네. 움직여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배 안에서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도전을 하시고요. 네. 우리 기사님이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일을 또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직업에 대한 만족도 어느 정도이신가요?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네. 이제 저희 친구들도 지금 이제 저희 나이는 거의 뭐 손주들 보고 그렇잖아요. 항상 갇혀 있다. 뭐 또 식당 경영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 근데 너는 뭐 돈도 벌고 뭐 여행도 하고 네. 넌 얼마나 좋냐. 나도 그런 직업 옛날에 가졌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저는 지금도 후회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녀의 성향에 잘 맞는 직업인지 박사님 어떻게 진단하고 싶으세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격이 네. 이렇게 이제 남성분들하고도 이제 많이 지내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노화를 많이 이제 깨우쳐서 가지고 네,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즉흥적으로 잘 나오세요. 그리고 네. 그분들을 기분 좋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버스를 타다 보면 제가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여성분 이제 그 광역버스 네, 기사분이 네, 계세요. 네. 이 선글라스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자리 그 안경. 네. 레이벤. 그래서 그거를 딱 쓰시고요. 딱 장갑 끼시고 딱 운전을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네. 안전하게 간다 했을 때 남성분들 어떤 분들이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을 때 네, 네. 그분이 딱 했던 말이 네. 그럼 제가 스피드 내대 우리 차는 스피드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그 속도만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요. 네. 네. 사실 저는요 이렇게 작은 차 운전하는 것도 아직도 무섭거든요. 어머 무서워요? 붙여서 주실래요? 운전을 해주신가요? 아니요, 차를 갖는 거죠. 아니 사실 그래서 여성들은 운전하는 거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큰 그 버스를 그것도 많은 승객들을 모시고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조 기자님처럼 나도 이런 직업 한번 가져보고 싶어 이런 여성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보셨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저는 나는 승용차도 운전 못하는데 네.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하냐. 정말 대단하다. 이제 네. 여성분들이 더 그래요. 네. 여성분들만 많이 모시고 갈 때도 야 우리 놀러 가지 말고 우리 기사님한테 운전이나 가르쳐 주라 할까 이렇게 하는 네. 엄마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엄마들이 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버스기사 취업 교육원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교육을 글쎄요, 받나요? 저는요, 버스 처음에 자격증 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자격증 따는 데서 시험, 그거보다 운전면허 시험장이라 하죠. 시험장에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거기서 교육 받고 그날로 바로 취직이 됐어요. 말버스. 대단하신데요. 예. 네, 우리 말버스 네. 이제 이사님이 네. 여성 기사 채용하려고 그날 9시 반까지 퇴근을 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입사가 된 거예요. 네. 겨루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아. 아무래도 마을이니까 그렇죠. 여성분들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때마침 가신 거예요. 네네, 자, 그 박사님 이렇게 버스기사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을 텐데 뭐 어떤 상태고 좀 혹시 개선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하다가 안 되면 개인 택시라도 하지 아니면 뭐 택시라도 하지 아니면 버스라도 해야지 하지만 요즘 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못 들어가서 이제 지금 네. 경쟁률이 엄청 네,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기생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기회를 그러니까 항상 그 최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거를 내가 했을 때 기회가 우연히 오면서 그게 최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생계형을 위주한 이제 교육 위주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따놓으면 보험성으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따고 라이센스가 이제 버려지는 자격증도 많고 네. 장롱면허도 많듯이 이런 부분을 이제 약간 생계용으로 가는 게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을 좀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순수 그냥 자격증 취득용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얼마 교육을 받았지만 보통 2일에 한 16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틀 정도 이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서울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주 5일제 근무에 그다음에 정년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지인 추천 아니고서는 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네. 그 지인 추천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만큼 이제 가속화되고 움직이고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꼭 버스기사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좀 금녀의 그 분야라고 여겨지는 그런 직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을 텐데 아마 처음에는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여성들이. 네. 여성들에게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손님들을 모시다 보면요, 이제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이게 차가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모시고 다니는 큰 차이기 때문에 우리 승용차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배보가 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좋은 일로 공부 좀 해가면서 나는 이제 공부를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시절에 이제 운전을 배워서 지금 네.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서서 활동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아까 이제 기사님 말씀하시지만 네. 모든 여성분들이 간다고 될 부분보다는 지금 뭔가 공간 인지 능력이 좀 뛰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특히 대형 같은 경우는 이런 속도와 좌표와 그 방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일치적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네, 이건 네. 학습 능력보다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좀 더 뛰어나신 뛰어나신 분들이죠. 분들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배포도 네. 좀 크셔야 되는 네. 네.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금녀의 성역을 깬 조덕임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는 운수업계에 종사한다고 해서 약간 거칠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부드럽네요. 여성스럽고. 금녀의 직업에서도 편견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지금에 이룰 수 있었던 노하우를 좀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노하우라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첫 번째는 굉장히 친절해요. 저는 저기 칠순 잔치, 팔순 잔치 제가 많이 이 차가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어리광도 부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러면 오신 분들이요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셔요. 맞아요. 그냥 집안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리광도 불려.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면 아버님 저 커피 사주세요. 네, 이렇게 오고 뭐 굉장히 제가 엄마 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참 좋아하시고 다음에 칠순 팔순 때도 그 가족들이 또 부르고 그래요. 네. 친절한 네. 가장 큰 저- 미. 잊지 않는구나. 어리광을 네. 많이 부르는 편이지 어른들한테는 예. 또. 네.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친절해라 일단. 네. 근데 혹시나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만족을 하시지만 혹시 뭐 지금 이런 직업을 가지시면서 조금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아쉬움도 많이 있죠. 이제 내가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집안일을 내가 많이 못 해준 데다가 또 나는 또 밖에 나가면 엄청 행복하고 좋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항상 나를 걱정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미안하고 내가 나가서 일터에 전선을 띄웠어도 내 나름대로 미안한 점이 많이 있죠. 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편견이나 혹은 어려움들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뭐예요? 영상 메시지. 아, 어떤 분에게 보내실지 궁금해요. 어떤 분에게 영상 메시지 보내실 저는 건가요? 우리 새애기가 이번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 며느리.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새애기하고 아빠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아우, 왠지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빠란 우리 자기 이제 손주 아빠, 자, 할아버지, 남편. 손주, 네, 남편분. 네. 네. 자, 네.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요. 저기 네. 예, 잘생긴 우리 카메라 감독님 되시죠? 준비되시면 네. 보시고 시작하시면 네. 됩니다. 자, 시작. 우리 사랑하는 새애기 건강한 우리 손주 낳아줘서 고맙고 정말로 보기도 아까운 우리 애기 진짜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많이 못 도와줬는데 올여름은 유난히 더 덥다는데 이제 애기 나서 더운데 많이 힘들 거고
엄마가 되기는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애기 참고 견뎌서 우리 창민이 잘 키워줘. 사랑해. 그리고 기현이 아빠, 아니 창민이 할아버지, 창민이가 건강하고 장가 갈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 당신은 아픔이 있긴 있으니까 나쁜 것은 좀 줄이고 좋은 거 먹고 건강 회복해서 열심히 살자고. 알았지? 나도 당신 사랑해. 어머, 네. 손가락 하트까지. 네. 애교가 너무 많으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승객들이 좋아하시죠. 친절이 그녀의 노하우라고 그러는데 친절할 때도 어머 고객님들 네. 사랑해요. 승객님들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하시나 봐. 뭐 이렇게 많이 우리 며느님이 챙겨주셨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프로를 통해서 정말 이 네. 여성 이제 기사분들 많이 배출되고 네. 되면서 정말 굉장히 우뚝 쓸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요, 우리 조덕인 기사님은 그냥 여기에서 멈추실 분이 아니에요. 또 뭔가 도전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꿈이 궁금해요.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60이잖아요. 근데 저는 70까지 네. 운전을 좀 하게끔 해서 저는 지금 아픈 것도 없고 네. 단지 이제 운동을 좀 못해서 살이 좀 찌다 뿐이지 정말 70까지 운전을 해서 뭐 남은 여생 좋게 멋지게 생활하고 싶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도 금녀의 역에 도전하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릴게요. 네. 기회는 도전을 했을 때 또 이거를 할까 말까 하기보다는 내가 어쨌든 시도했을 때 항상 자기한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살려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무모한 도전도 좋고 하지만 일단은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적합한 이제 부분으로 적극적인 분노를 폭발하시면서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조덕인 기사님, 조재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꾸며나가는 그녀의 연구소. 현재 고민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왔다에 출연해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노하우를 나누고 싶은 여성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한 가지 노하우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수요 특집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내용도 미리 좀 알려드릴까요? 그럴까요? 이번 주는 금녀의 직업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뤄봤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성들이 도전하지 못할 직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여성들의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으며 또 미래에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더욱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 주 내용은 과거 사라진 직업과 미래 생겨날 직업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갖게 될 직업은 무엇일지 궁금하다면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여성들은요, 수많은 금녀의 영역, 금녀의 구역에 도전을 했습니다. 또 성공도 했지요. 여자는 체력이 약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혹은 감히 여자가 설 수 없는 근엄한 자리다. 그렇게 외치던 많은 위치에 지금은 당당하게 여성들이 서 있는데요. 앞으로 이를 발판 삼아서 우리의 딸들이 더 많은 꿈을 꾸고 또 더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성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스스로 껍질을 벗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열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뭐 여성들에게 금녀의 영역 이런 건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이 단어 없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도전만 하면 되겠죠. 네. 이제 저희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는 내일 수요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